모습을 이해한다. 그 유물 자유학습을 기른다. 지식 이해, 기능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고 아까 치면 1번은 그 전개 부분 있죠? 요거하고 이제 좀 수정해서 이제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료학습 방안 중에서 단원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자, 맞죠? 단원 접근 방법을. 자, 그래가지고 그 아까 치면 이제 그 단원은 사료학습 자체를 설정했죠? 자, 그 다음 의사소통을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들어가 있다. 전혀 없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참고로 역사적 상상을 함량한 수업활동이 부족하다. 자, 역사적 상상력을 함량하기 위해서는 문답법의 유형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죠? 학산적 질문이죠? 학산적 질문. 역사적 상상력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감정이입, 구조적 상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탐구기능을 같은 거 할 거예요. 설명, 대비, 대조, 분석 같은 거. 수련적 질문이죠? 자, 그러면 수련적 질문하고 학산적 질문하고 어떻게 구별되죠? 자, 학산적 질문은 답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수련적 질문 답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번을 보죠. 12번. 자, 다음은 어느 예비고사가 쓴 역사 에세이 일부다. 자, 밑줄친 연구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기에 고르시오. 자, 이거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관련된 부분인데, 자, 오리엔탈리즘은 그 자체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예전에 그거 물어봤죠. 근데 오리엔탈리즘과 이제 관련된 그 문제들은 그 비판적 읽기와 쓰기나 아니 간지역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서양 중시간 세계관의 비판 정도가 관련돼서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이제 약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방법 근거들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갈색책 부분. 갈색책 2부의 거의 대부분 3장이나 차지하는 부분이 이 오리엔탈리즘이죠. 자,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보죠. 자, 오리엔탈리즘은 사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제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오리엔탈리즘은 누구 입장에서 누굴 보는 거죠? 서양인의 입장에서 동양을 규정 짓는 거야. 그래서 동양인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서양과 뭘로 나눠요? 비서양, 그러니까 동양으로 나누죠. 예. 자, 그래서 서양의 이미지와 동양의 이미지를 이분화시켜요. 자, 서양의 이미지는 선진, 동양의 이미지는 후진, 서양의 이미지는 도시, 동양의 이미지는 뭐냐면 농촌, 서양의 이미지는 물질, 동양은 정신. 자, 이렇게 이분화시키죠. 그리고 역사의 진행 방법도 그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향한 목표, 이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죠. 이론적인 어떤 목적론적 세계관을 제시하죠. 역사의식을. 자,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형성은 어느 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야? 서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고 이것이 제국주의 정치를 통해 이식되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현대까지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요 주요 내용을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깨기 시작했죠. 일단 보면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자, 보통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 세계시장이 형성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거 중에 이제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보통 이제 경제에서 보면 서양은 물질이고 그리고 발전됐고, 그 다음에 동양은 정신이고 발전되지 않았다. 그 논리가 있죠. 자, 근데 이런 논리는 처음부터 역사상 다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첫 번째 논리는 이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세계는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고 이제 주변부가 있고 그러니까 중심부가 있고 반주변부가 있고 그다음 주변부가 있고, 자,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이런 세계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16세기 이전에 유라시아 세계 시장에도 나름대로 이런 세계 체제가 형성됐다는 거야. 세계 체제. 그래서 이때 중심부, 그 다음에 반중심, 반주변부죠. 자, 주변부인데
유럽은 어디에 끼었죠? 유럽은 주변부요. 중심은 어디였어요? 인도하고 중국이었죠. 자, 이런 거 볼 때 유럽 유럽이 항상 물질적으로 발전됐다. 자, 이런 것들 명제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경제적 측면을 보면, 자, 보통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했죠. 그래서 마치 이때 가서야 마치 동서교역이 뭐처럼 활기찬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인도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 이전부터 이제는 누가 있었어요? 이미 아랍상인들이 이미 그걸 다 개척해요. 다만 아랍상인들이 알려준 거를 유럽인들이 처음 알았을 뿐이에요. 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근대 유럽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아시아와 대등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대등할 수 없었어요. 자, 없었는데, 대등할 수 없었는데, 왜 그 근대 유럽이 그 아시아와 대등할 수 있었던 것은 간신히 뭐 때문에? 그들이 가진 식민지 때문에. 그렇죠? 주로 어디에요? 남미나 북미 지역에 금과 은을, 특산물도 아니 뭐냐면 갈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넘겨주고 아시아의 값비싼 여러 물품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강무역 과정에서 뭐야? 막대한 이 부를 축적하고 이제 19세기 넘어서 자본주의 어떤 산업의 경제 부가 형성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뭐냐면 내재적으로 이게 자체 생산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됐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네 번째 논리는 뭐냐면, 자, 유럽이 발전된 것은 유럽의 생산력이 동양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부터요? 16세기 아니에요. 언제부터죠? 19세기 때죠. 그 전에 누구? 인도와 중국의, 중국보다도 유럽 생산, 낮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저 경제적으로 서양은 물질적으로 발전됐고, 동양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이 발전되지 않았던 논리는 몇 세기 때 형성된 거죠? 이런 근거를 볼 때 19세기 들어가서야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볼 때는 뭐예요? 최근래에 이르는 거야. 최근래. 자,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의 역사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서양 역사는 무조건 도시도 형성돼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 때는 중세 도시가 나오고, 자, 근대에서는 산업혁명과 새로운 도시들이 등장. 자, 근데 아시아의 역사는 다 뭐야? 농촌에서 출발해요. 맞지? 그래서 서양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도시고 선진적인 이미지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는 타고날 때부터 농촌적인 후진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정근대 시대는 생산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일할 수밖에 없어요?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농촌사예요. 근데 마치 서양이 마치 그것을 탈피한 것처럼 이게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정근대 시대 때 도시 구획 올 때도 동양이 더 컸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제2대 큰 도시가 어제 바그다드나 그 다음에 이제 장안 다 동양에 있었죠. 서양의 도시들은 많아봤자 10만 정도밖에 안 됐고, 자, 이런 걸 볼 때 뭐냐면 서양은 도시고 그 다음에 동양은 농촌이라는 경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보면 이것을 보면, 자,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에서, 유라시아라는 것은 아시아, 유럽,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죠. 사하라 이부 지역을 세계 시장 또는 세계 체제가 성립됐죠. 그래갖고 그 당시 중심부는 인도와 중국이었고 주변부는 유럽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16세기에 형성됐다는 거. 자, 바스코 다가마 인도 항로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자, 여기서 발견이라는 건 누구 입장인 거죠? 유럽인들 입장인 거죠. 자, 인도는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에는 세계 시장의 중심지였고, 그거 이미 발견한 이전부터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랍상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대 유럽의 경제는 아메리카 제약을 가지고 아시아의 생산, 시장, 무역에 끼어들어서 챙긴 이익을 봤다고 선정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그 은을 팔아서 자본을 축적해서 산업적 기반을 마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의 어떤 자체적인 생산력 가지고는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정근대 시기의 아시아는 농업 생산의 발전에 따라 농업 문명이 발달됐고, 지중해는 유럽은
상업 중시의 도시 문명할 때 딱 전형적인 어떤 관점이에요? 오리엔트 관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오리엔트 관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읒, 니읒, 디귿이죠. 답은 4번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역조론을 이제 쭉 살펴봤고요. 좀 쉬고 뭐냐면 한국사 부분 나가죠.